이재명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시죠. 이게 지금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젊은 분들이 쌩까네. 그냥 악수 신청해도 뻘쭘하게 이거 얼마나 쪽팔릴까 이거? 분위기가 이게 심각한데요. 이 얼마나 인지도가 높습니까? 얼마나 인지도가 높습니까? 뭐 후보들 인지도 없는 사람들은 악수하자고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많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싫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거푸 두 사람이 연거푸 이렇게 쌩까고 그냥 악수를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주소다. 큰일 났는데요. 야, 이재명이 심각한데요. 이재명하고 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송영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2년 전, 지금이 보궐선거고 2년 전에는 이제 정식 선거였잖아요. 그때 계양을이죠. 후보자 토론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때도 윤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악수하러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성이 더럽냐.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이제 송영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2년 전, 지금이 보궐선거고 2년 전에는 이제 정식 선거였잖아요. 그때 계양을이죠. 후보자 토론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때도 윤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악수하러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성이 더럽냐.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이제 송영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2년 전, 지금이 보궐선거고 2년 전에는 이제 정식 선거였잖아요. 그때 계양을이죠. 후보자 토론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때도 윤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악수하러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성이 더럽냐.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이제 송영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2년 전, 지금이 보궐선거고 2년 전에는 이제 정식 선거였잖아요. 그때 계양을이죠. 후보자 토론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때도 윤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악수하러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성이 더럽냐.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이제 송영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2년 전, 지금이 보궐선거고 2년 전에는 이제 정식 선거였잖아요. 그때 계양을이죠. 후보자 토론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때도 윤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악수하러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성이 더럽냐.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이러면 저 같으면 여기서 한마디 했겠다. 야, 쳐다보지도 않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한마디 했겠어요. 저 같으면. 이게 뭡니까? 사람을 대놓고. 아니, 같은 후보 라이벌이지 무슨 절천지 왼수졌어요? 참. 이런데 이 두 분의 심각합니다. 지금 뭐 송영길은 지금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뭐 이재명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죠. 뭐 돈이 오고 갔는지 아니면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다음에 나와서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양을을 내주면서 자기는 이제 실업자가 될 판인데 이렇게 돼서 이재명이가 계양을에 당선되면 뭐가 또 있었겠지만 이재명이도 떨어지고 송영길도 떨어지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이 송영길 아니겠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자업자득이지. 누가 그러래? 누가 4.4.5입해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래? 누가 계양을을 내주래?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고 민주당도 망친 거예요. 만약에 송영길이가 그때 4.4.5입을 안 했으면 그러면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야 됩니다. 결선 투표 가면요 이낙연이가 이겼을 수 있어요. 경선에서. 그러면요 대선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그때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졌으면 오히려 이재명은 살았지. 왜냐면 대선에서 안 떨어지고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수사받는 건 똑같고 정치적으로. 근데 그러고서는 계양을에 나와서 또 떨어진다. 완전히 이건 무덤 파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냐? 송영길이 만들어준 거예요. 송영길이가 이재명 무덤 파고 본인도 무덤 파고 민주당도 무덤 판 거예요.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렇게 당을 말아먹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게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지하철역에서 젊은이들이 외면해요. 원래 민주당이 젊은이들이 강세입니다. 그건 뭐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강세인데 뭐 개딸들 이러면서 또 이재명은 또 그걸 홍보했는데 개딸들이나마는 20, 30대 여성도 지금 피하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뭐 욕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유세 현장에서. 여기 왜 왔냐?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늘 급했는지 라디오에 나와서 뭐 횡설수설을 합니다. 윤영선 후보를 이제 공격한답시고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거 인천 계양구 주민들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거기가 외지인들 사는 데입니까?
거기 몇십 년 산 사람들은. 거기 주민들 이거 욕보이는 거예요.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래. 지금 급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부메랑으로 자기를 때리는 거 계속. 하는 행동마다 이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급하고 이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차분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죽게 생겼거든. 선거에 지면 이제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방탄본 못 입으니까 감옥 가게 생겼고 뭐 정치 생명 끝나게 생겼고 이거 큰일 났거든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 아무 행동 대잔치예요.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거. 외지인들은 어느 동네나 다 있지만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데냐? 그럼 거기 원주민들은 없어? 거기 몇십 년 전 사는 사람들은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뭐 라디오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유능하고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지역 연구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인천 계양을 지역에 잘못 왔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래. 자기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까 그 영상 봤잖아. 악수도 피하는데 그러면서 이럽니다. 자기 지지율이 지금 박빙 내지는 지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예상 밖 고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워낙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커서 다 상쇄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막 아무 말 대잔치예요. 정당 지지율은 일종의 산맥이라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과 낮은 산에 서 있는 차이다. 인물은 사실 가장 작은 요소다. 그러니까 정당 때문에 자기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유능하고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은 인물은 사실 가장 작은 요소래. 방금 몇 초 전에 한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아니 자기 인물 자랑해놓고 지역 연구 필요 없다고 자기 유능한 사람이 인물 자랑해놓고 인물은 사실 가장 작은 요소래. 그럼 뭐냐? 그냥 자기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아무 말 재단치인데 어저께 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른 정도가 아니라 몇 초 전에 한 발언하고 지금 몇 초 후에 발언이 달라요. 그러면 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도래요. 그러면서 이제 구도 탓을 합니다. 구도가 지금 뭐 저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미 정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구도 자체가 자기네가 불리하대. 이야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제가 볼 때 이재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지하철역 영상에서도 뚜렷이 나타나지만 전문가들 예측이 점점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선거는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10%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이재명이 앞섰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붙더니 그 추세가 이제 하락을 해서 지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근데 심각하게 꺾이고 있다. 뭐 조금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10몇 %를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인지도에 직전에 대선 주자 했던 사람이 이건 망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변도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는 저쪽에서 더블 스코어 가까이 이기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좋다 이거 양쪽 다 텃밭이라고 합시다. 인천 계양을도 민주당의 텃밭이고 성남갑인가요? 성남갑도 그럼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그래. 양쪽 다 텃밭인데 안철수는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고 여기는 박빙 아니면 지고 있어요. 이재명은. 대선 경선에서는 오히려 안철수는 양보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끝끝내 나가서 4, 4, 5, 2패에서 나가서 0.7%로 진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대선에 안 나가고 대선에서 이낙연이 나가고 그리고선 지금 계양을에 나왔으면 그거로 이겼을 겁니다. 아마. 대선에서 각종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하게 했고 억지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여요. 빨간불이 완전히 켜졌는데 진중권이도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데요. 박지원 위원장이 586 용태 그다음에 최강욱 징계 팬덤 정치 청상 이런 거 강력한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이게 당 지도부 중진들이 이제 막 반발하고 있는데 요거의 가장 중요한 배경 그러니까 당내 분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의 부진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난리들이 난 거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맞는 분석이 이 진중권이 가끔은 이제 맞는 분석을 합니다. 원래 저 좌빠였다가 제대로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뭐 조국 가면서부터 이렇게 우파 비스름하게 행동하는데 우파는 아닙니다. 절대 우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런 거 분석할 때는 또 냉철하게 잘 분석하는 면도 있어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거예요. 이재명이 때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재명이 때문에 민주당이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재명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본인 지지율 갉아먹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효과로 이번 지자체 선거 말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고 그다음에 전체 지금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서 전체도 지고 자기도 지고 완전히 국속구 발디고 민주당의 역적이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최악으로 몰아가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감옥 가고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재명이 책임지고 송영길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제 박지원이가 민주당에서는 공공의 적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전 국민으로 봐서는 박지원이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대체 세력으로 박지원이 같은 사람으로 갈아야 된다. 이런 중도에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핵심 꼴통들 말고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을 이게 타야 되는데 바람을 타서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진들이 그냥 그 586들이 그 박지원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더 역효과로 더 당은 미끄럼 듯한 바람을 타서 올라가야 되는데 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박지원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며칠 앞으로 나선 며칠 뒤에 6월 1일 날 선거 결과가 기다려지는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민주당이 그래서 선대위원장도 맡기고 개항을 해 공천 준 거 아니에요? 두 마리 토끼 잡다가 두 마리 놓치는 거는 고사하고 민주당 개박살 나고 이재명 개박살 나고 감옥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아까 영상 보셨죠? 그 현 주소입니다. 지하철에서 야 송영길 당신 때문이야. 이재명 당신 때문이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당신들 때문인데 두 사람입니다.